사실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잡혀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온몸이 다 성한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아기를 못 낳는 몸이 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그것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가둬둘 수 없을 만큼 몸이 상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어떤 이웃에 계신 그 의사분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달 동안 와서 치료를 해주셨대요. 돈도 받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이제 몸을 추스리고 중국으로 다시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고마운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좀 감동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때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그 이후에 중국에 가서도 후유증에 오래 시달렸고요. 아기도 낳지 못했고, 또 그 총상, 물론 저는 제 생각엔 총상도 후유증이 있었지만 이런 후유증과 같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책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네. 네. 살았을 때도 편안한 삶을 꿈꾸지는 않았다. 외로움을 운명인 양 받아들였으며 시도 때도 없이 주변을 맴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조국과 민족의 해방이었다. 그녀의 바람대로 일본은 물러갔고 조국은 해방을 맞았다.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고 고향에 묻혔으니 그녀는 편안히 잠들었을까. 네, 그렇다면 이 박차정 의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 박차정 의사의 성정이 좀 당차고 활발하고 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손이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흐르는 에너지가 틀렸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활달한 에너지가 흐르시는 그런 혹시 분이. 남동생? 아니고 그 오빠의 아들.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분한테 이 박차정 의사가 고모죠. 그러니까 네. 고모가 되는데 자기가 들은 바로는 이 고모님이 굉장히 막 활달하시고 말도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본인의 성격도 그렇고 하니까 굉장히 보면 신념이라든지 의지가 곱고 또 그거를 머물어서 그냥 다 행동으로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나와 더불어 하는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죽음을 보고, 특히 오빠의 죽음도 마주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해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약한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마련했을 때 자기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분은 그런 걸 보면서 더 강렬하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네. 만약에 박차정 의사가 요즘 MBTI를 한다면 저는 ENFJ가 나오지 않을까. ENFJ는 전데요. 저도 ENFJ인데요. 네. 우리 동료. 네, 근데 왠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저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똑같아요. 네. 우리를 뭐 못 참아요. 절대 못 참거든요. 어떡해, 작가님. 진짜. 흔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1%. 네. 이분도 무슨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얘기 딱 들으면서 ENFJ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일신여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주도를 하는 입장이었고 하니까 항상 감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등교 거부 막 이런 걸 하고 언제 몇 시에 만나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동생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마 안에 그 경문 이런 거 치마 안에 이렇게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 친구 집을 찾아다니면서 전달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도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진짜 할머니인 줄 알고. 그래서 변장술도 되게 뛰어나고 그랬다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우리 조선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또 고난을 겪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빠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거는 이해가 돼. 우리 같은 조선 민족끼리 배신자가 있어서 그 막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은 정말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매국노. 그쵸?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박차정 의사의 그런 에피소드와 마음을 지금 이게 이 시간에 다 전해주진 못하셨겠지만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박차정 의사에게 배울 점,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박차정 의사에게 어떤 점을 좀 배우면 좋을까요? 네. 물론 이제 박차정 의사에게서는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굳은 신념, 의지,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게 물론 다 이렇게 또 애국심 이런 게 다 우리가 본받을 점이긴 하지만 현 세대에 맞게 저는 제가 이제 말하고 싶다면 정말 주체적인 삶을 살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사실은 박차정 같은 어떤 뭐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 신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작은 신념이라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번 반성할 점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탄 같은 시도 있잖아요. 언제 나를 태워보았나 이런 시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박차정 의사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맹렬하게 열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런 행동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선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네. 선한 영향을 그렇죠. 주는 일에 힘을 해봐야 쏟아야죠. 되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너무나도 본인들의 선한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네. 욕심만 채우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목숨까지는 안 부리더라도 네. 남을 돕는 일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울산에서 방송을 했을 때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매주 한 분씩 만나 뵀던 적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한마디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늘 힐링을 받고 내가 배워가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정말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네.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내가 하시더라고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다. 맞아요. 맞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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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저도 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저는 이제 요만큼 알고 이제 그분은 요만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선한 영향을 주는 그렇죠. 그 어떤 그래서 것에 박차정 의사도 나도 뭔가를 본인이 내가 뭔가를 얻겠다는 모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 보면 진짜로 맞아요. 희생이죠. 예. 맞아요. 박차정 의사가 난 나중에 독립운동으로 이름을 막 남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목숨 그렇죠. 못 버렸죠.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매국노로 사셨겠죠. 그렇죠. 네. 혹시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계획도 궁금해요. 이 박차정을 책을 쓰면서 제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제가 쓴 책은 내 나름대로 나는 어떤
책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이 크게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 박차정 의사 책을 쓰면서 내가 너무나 몰랐던 우리 부산에 이런 분을 알게 되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부산에도 너무 훌륭하신 분도 많고 훌륭한 장소도 많고 훌륭한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부산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산에 대한 얘기를 써야겠다. 내가 부산의 작가인데 우리 이야기를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 바로 뒤에 제가 낸 책의 동래성에 부는 바람. 그래서 동래성 전투에 대한 책을 또 썼습니다. 그 뒤에는 온천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썼어요. 예. 네, 사실 부산 하면 동래라는 곳이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부산 하면 나 해운대 가봐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맛집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동래 읍성이나 사실 더 깊이 가면 사실 영도에 있는 조개 패총이나 예. 아니면 복천동 거분군도 정말 좋지만 동네의 역사를 담은 곳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여기가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맞아요. 네. 저기가 그 동네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땅을 파면 선사시대부터 최신까지 이렇게 유적이 쫙 나오는 유일한 곳. 그러면 영도가 패총이 처음이 아니고 동래도 그런 게 나왔어요. 동네도 그 거칠상국이라는 옛날 청동기 시대 국가가 여기 있었죠.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 무덤도 있고 그게 그 유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동래를 한번 가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 당연히 그렇죠. 어디에 제일 먼저 가보면 될까요? 당연히 동래 읍성을 올라가 보셔야죠. 예, 지금 성도 많이 이렇게 복원을 해놨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꼭 가보셔야 되고 그쪽에 있는 박물관을 꼭 가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복절이니까 또 이럴 때는 박차정 의사 생가도 한번 물론 방문해 생가 보시고. 가셔야죠. 예, 네. 지금 생가도 전보다는 좀 더 단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동네는 아니지만 박차정 의사 묘소도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디에 있나요? 밀양에 있어요. 그 박차정 의사가 돌아가시고 김원봉 선생이 오면서 유해를 가져와서 김원봉 선생님의 생가가 바라보이는 산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가봤는데 너무너무 초라해요. 초라하고 무덤이 다 쓰러져가는 너무너무 초라한 무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관심들을 가지고 무덤도 좀 둬두고 옆에 이렇게 좀 꽃도 놓고 이렇게 조금 비석도 세우고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참 초라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도 잘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꽂아놓고 막 그런 그였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가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우리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천안의 유관순 열사 박물관에 갔었을 때 그 생가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걸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할머니 분장한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들을 때 왠지 박차정 의사도 유관순 열사처럼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몰래 막 태극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1919년에는 아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박차정 의사 얘기보다는 그 일신여학교 교지에 보면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이제 다락 같은데 몰래 다 들어가서 불 탁 아다고 해가지고 그 이불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 그렸대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갖고 나중에 다 잡혀 들어가고 했던 이야기들이 다 써져 있어요. 태극기 그렸다고 잡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잡혀 들어가요. 너무 정말 참 나라를 잃은 슬픔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 거기 이런 저희에게 보잘것없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혀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네, 우리 부산에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 박차정 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아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우리 부산의 시민으로서 긍지를 좀 가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TV제리 보고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거 너무 떨려요. 네. 제가 이제
부산의 작가로서 동화를 쓰고 있지만 부산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산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해외여행도 너무 많이 가는데요. 부산 곳곳을 정말 좋고 아름답고 스토리가 가득한 곳이니까 늘 한번 가보시고 이용하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강복절이니만큼 네. 그 목숨을 걸고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싸워왔던 분들, 총을 들어야만 했던 분, 태극기를 들어야만 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 정신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 네, 조국 해방을 향한 방아쇠를 당기다. 네, 저 인터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 며칠이죠?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8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인가? 열다라는 뜻이 있대요. 8이. 그래요? 네. 8월 8일이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와. 오늘 두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박차정. 네, 선생님 작가님도 뵙고 박차정 의사를 새로 만나고